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쿨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사진의 역사, 그 첫 번째 사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 교양책을 보더라도 가장 첫 페이지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안 읽고 넘어가신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다 깊이, 한 발짝만 깊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딱 한 발짝만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당시의 기분을 좀 느껴보자, 이런 의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스포일러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과 내피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 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따오냐고요? 인터넷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인류가 촬영한 최초의 사진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런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그러니까는 1827년 200주년 다 돼갑니다. 아무튼 200년 된 이 사진의 역사에서 첫 번째 장을 열었다. 인류가 만든 최초의 사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이 뭐냐, 이게 뭐 못 알아보겠다 이러시는 분도 많은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요 위에가 이게 지붕이에요. 지붕. 이 뒤에가 여기가 수평선이고 여기가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여기도 이제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벽이에요. 벽에 1층, 2층이 있고, 요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창문이, 조만한 창문이 두 개가 있고, 여기는 뭐 요렇게 해가지고, 첨탑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집이고,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는 하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사진은 누가 찍었느냐 이러면 다들 아시지만은 조세프 니세포르 니엡스라는 사람이 찍었어요. 간략하게 보통 니세포르 니엡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본토 프랑스 발음으로는 Joseph Nicéphore Niepce. 아무튼 이 니세포르의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의 이름은 클로드예요. 클로드겠죠. 이제 프랑스 발음은 클로드인데, 이 클로드를 듣자마자 장클로드 반담이 생각이 나시면은 저와 같은 세대이시고, 그게 아니라 클로드 모네가 생각이 나시면은 아마 미술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살롱 쉬르손이라는 그런 마을에 살았는데, 여기가 어디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는 대로 프랑스 중서부에 위치한 아주 한가운데 있는 그런 조그만한 도시예요. 아주 작은 그런 완전 시골은 아니고 그나마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마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있는 개인 작업실 2층이겠죠. 2층에서 촬영한 사진이 바로 아까 처음에 보신 그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원래부터 발명가 형제였어요. 그래서 발명하는 거를 엄청나게 좋아를 하고 아주 거기에 몰두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뭔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걸 만들어가지고 특허 비슷하게 이렇게 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이러면은 이게 보트, 배에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배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이거를 실제 배를 만들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강에서 강을 그슬로 올라가는 것까지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는 무한동력 같은 거 만드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발명가는 아니고, 당시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이렇게 산업혁명에 힘입어가지고 기술 발전에 인생을 바쳤던 그런 제대로 된 발명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나 뭐 석탄이나 이런 걸 떼는 건 아니고, 설명에 따르면은 송진 가루를 넣어가지고 이 송진 가루가 탈 때 가끔씩 폭발을 하는데, 그 폭발 에너지를 이용해서 돌아간다고 하니까는 요즘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만들어 놓은 게 더 신기하다. 그리고 실제로 작동했다는 게 더더욱 더 신기한 그런 엔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형제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를 발명하고 발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사진에, 그때 당시 사진이란 말도 없었겠죠. 사진이란 말도 없었지만은 왜 그런 빛으로 그리는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그거를 살펴보자면은 자기 동네에 알로이스 제네펠트 석판화라는 이런 석판화 스타일이에요. 이런 석판화 스타일의 석판을 찍는, 요즘 말하면은 뭐 인쇄소 같은 거 비슷하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봤는데, 옆에 지금 보시는 대로 뭔가 크단한 게 있죠. 이렇게 크단한 거. 이게 솔레호펜이라고 하는 석판화
하나의 이제 석판입니다. 석판인데 이 석판이 너무 지나치게 무겁고 쓸데없이 거추장스럽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이제 줬어요. 아이디어를 줬는데 이 알로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바로 퇴짜를 놨죠. 뭐 알지도 못하는 게 까불아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거를 이제 석판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는 그림에 소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그림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그림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빛으로만 그림을 한번 그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봐야지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인류 최초의 사진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놓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전문 화가가 아닌데 그림을 굉장히 열심히 그리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죠. 뭐 연예인 얼굴이라든지 뭐 우리가 다 봤을 때 누구나 사진 같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리듯이 어떤 자기의 결함을 극복해 나가는 거에서 굉장히 희열과 어떤 그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사 포르가 얼토당토않게 빛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한 게 아니고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메라와 근접한 모양의 카메라 옵스큐라라 그러죠. 이게 카메라 옵스큐라가 이미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화가들이나 뭐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들, 풍경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이런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랬었던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그 그림으로 빛으로만 보이는 거를 어떻게 잘 캡처를 하면은 그림을 만들 수가 있겠다. 빛으로 그림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보통 사진 뭐 교양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막 카메라 옵스큐라 이러면서 바늘구멍 사진이 나오고 어두운 방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이때는 이미 렌즈도 달려 있고 초점도 맞춰 가지고 이미지상 자체는 그 현대 사진과 거의 똑같이 볼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수준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이때 없었던 거는 이제 그 이미지 빛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런 필름이 없었던 거지 카메라 이 껍데기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빛에 반응하는 어떤 물질을 찾아가지고 그 물질을 어떤 평평한 데다가 발란 다음에 그 빛을 쬐면은 그 빛의 세기에 따라 가지고 반응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죠. 그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아까 보신 최초의 사진 이전에 어떤 그런 것들 필름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석판화 아까 봤던 그 석판화를 복제를 한 게 있어요. 복제를 한 게 있는데 그 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최초의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물질이 뭐냐 이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사진의 역사가 일본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로 옛날 일본식 한자 표현의 화학 물질이나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유대 역청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굉장히 뭐 역청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말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옛날 그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이게 석유가 갑자기 솟아 나오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특히 아스팔트 성분들 끈적끈적한 그 아스팔트 성분들이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를 갖다가 영어로는 비트먼 오브 더 주데아 이래 가지고 그거를 한자식으로 번역하면은 유대 역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다른 말로 시리안 아스팔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리안에서 발견이 됐겠죠. 아마 시리아 그쪽 그 근동 지방에 석유가 지금도 많이 나니까는 그때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돼 갖고 쓸 데가 없지만은 아무튼 이런 물질이 있다. 이런 거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만이라고 하는 비트모스라고 하고 비트만이라고 하는 이게 역청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어떤 물질이 빛에 반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이용을 해서 평평한 데다가 싹 발라가지고 빛을 쬐보니까는 빛이 많이 쬐진 데는 단단하게 굳는데 빛이 안 쬐진 데는 이게 잘 굳지가 않더라. 이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잘 굳지 않는 거를 뭐 라벤더 오일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어떤 오일인지 모르는데 그걸로 이제 씻어낸 거죠. 싹 씻어내니까는 빛에 노출된 부분만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 이 니세프 아저씨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서 뭐 요오드, 요즘 젊은 사람들 요오드라고 그러잖아요. 아이오딘이라고 그러죠. 아이오딘의 뭐 성화로 갔다가 거기에 정착을 시켜가지고 뭐 그 이미지를 강조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쓰고 뭐 산성에게 부식을 좀 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아까 봤던 그런 사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게 원판입니다. 원판. 아까 봤던 사진의 원판이 지금 왼쪽에 있는 이게 아까 봤던 사진의 그 원판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컬러로 위에 색을 입힌 거예요. 색을 입힌 거라서 실제로 이렇게 촬영된 건 아니다. 나중에 이제 색을 입힌 거고 이게 아까 본 거랑 그림이 희미해서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하늘입니다. 하늘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진 거고 이게 아까 봤던 나무 여기가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봤던 이제 지붕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고 여기 창문 조만한 거 2개 있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진 이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게 보시면은 이게 종이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금속 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로 만들어졌냐 이러면은 퓨트라고 하는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주석이 한 7-80% 정도 되고 납이 한 20-30% 되는 합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금속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게 이제 가공하기가 쉽고 이래가지고 뭐 펜던트라든지 뭐 커피 잔, 커피 포트 뭐 이런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납중독이 별로 알려진 바가 없어가지고 거의 그런 걸로 커피 마시고 이러면은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죠. 아무튼.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아마 이게 백납이라고 번역이 될 거예요. 백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노출 시간은 장장 8시간을 노출을 했기 때문에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림자가 잘 없어요. 이렇게 좌우에 그림자가 없어가지고 아까 봤던 이미지 그대로 이게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인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오스틴 대학의 박물관에서 실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까 봤던 게 거기 안에 그 알맹이가 여기 이제 들어있는 거죠. 튀어나온 거 아까 4개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있고 여기도 이미지가 뭐 이렇게 보이긴 하죠. 살짝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프레임이 아주 고풍스러운 멋진 어마무시하게 비싼 그런 느낌의 이제 프레임을 딱 씌워놔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텍사스 오스틴 근처 사시는 분은 여기 박물관에 가셔가지고 실제로 구경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장소를 이제 실제로 가가지고 그때 당시와 비슷한 화각으로 거의 똑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여기 보이는 요 그림 내 느낌으로 지금도 실제 존재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유럽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미 이거 다 부시고 새로 아파트 다 넣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텐데 아무튼 이게 뭐 시골 지역인지 뭐 여기는 이제 이런 걸 잘 보존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요렇게 현대도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촬영한 이 사진이 그 어떤 뭐 조작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 풍경이다. 이거를 지금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1827년에 인류는 처음으로 사람의 손으로 그린 이미지가 아닌 빛으로 그린 이미지를 실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이 뒤에는 대화학의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은 디지털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때 당시에는 대화학의 시대가 열려서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물질, 다양한 화학 반응들을 이용을 한 다양한 스타일의 사진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어떤 거는 메이저로 나가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성공을 하기도 하고 이런 대화학의 시대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최초의 사건, 인류가 만든 최초의 사진이다. 그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화학적인 방법은 아니지만은 전자적인 방법의 카메라를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원판이 소실됐어요. 원판이 소실돼가지고 복사본이 남아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층에서 실험실에서 찍은 게 아니고 실험실에서 찍은 그 사진을 보고 이거는 된다 이래가지고 조금 더 세팅을 해서 당시에 어떤 정물 스타일의 느낌의 사진을 촬영한 게 복사본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처음 사진이랑 이거랑 둘 다 1827년에 같은 연도에 촬영되었는데 이 테이블걸이 조금 더 아까 그 봤던 것보다는 이후에 촬영되었다. 이 정도는 유추할 수가 있다. 네, 아무튼 오늘 인류 최초의 사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많이 좀 퍼날라 주시고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은 다음에는 대화학의 시대. 여기는 혼동과 이 그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화학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화학 지식을 이제 총동을 해가지고 어떤 그 타입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여러 가지 말들 이게 거의 대부분 독일에서 출발을 해서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이게 다시 또 영어랑 나중에 들은 영어랑 섞여가지고 음마무시하게 이게 막 책마다 뭔가 다르고 뭐 이상하게 막 그 말이 엄청나게 꼬여 있는 상태죠. 요거를 이제 제가 잘 풀어가지고 지금은 그 영어로 원소라든지 뭐 화학 그 기호라든지 뭐 이런 거 부르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에 좀 맞춰가지고 한번 더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